아이에게 돈을 모아주려고 증여를 알아보면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공제부터 가족관계, 나눠주는 방법, 주식과 신고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법 조문 순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생기는 질문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이에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도 증여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각각 2천만 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제는 사람마다 각각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나눠주는 방법과 조건을 갖춰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만 증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를 아이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제와 가족관계를 보고 목돈이 없을 때의 방법과 주식 증여를 살펴본 뒤 실제 신고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앞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들어온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로 판단된 돈을 실제로 어떻게 공제하고 신고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준 돈이 증여라고 해서 그 금액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확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해 총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도 증여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 영상에서 본 비과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 재산과 일반 증여의 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 엄마, 조부모가 줄 때마다 새로운 2천만 원 공제가 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아이보다 위세대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2천만 원 공제는 이 직계존속 범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새로 증여할 때는 직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사용한 만큼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10년 규칙이 있습니다. 공제는 얼마를 빼줄지 계산하는 것이고 과거 증여 합산은 이번 세금을 계산할 때 과거 증여액을 더할지를 판단하는 별도 규칙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지금 아빠가 주는 증여액에 그대로 더해지지 않더라도 그때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와 합산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이런 합산 규칙이 따로 있을까요?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됐다고 해서 그날 자동으로 새로운 2천만 원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사용한 공제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모아주고 싶은 부모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생길 때마다 나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설정해 증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기금 받을 권리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돈을 증여하면 각 지급 시점에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증여 시점이 여러 해에 걸쳐 나뉘게 됩니다. 공제를 사용한 시점도 각각의 증여 시점에 따라 분산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은 단순히 매달 돈을 이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서에 유기정기금이라고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성립해야 하고 그 권리를 평가한 뒤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도 처음 정한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계획한 금액과 주기에 맞춰 지급하고 그 이행 내역을 계속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방식의 핵심 차이는 실제 돈을 몇 번 보내느냐보다 증여 시점의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분할 증여는 증여 시점이 계속 생기지만 정기금 권리 증여는 그 권리 자체가 처음에 증여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 계속 나눠 증여했다면 최초 증여 후 11년이 지나도 최근 10년 안에 해당하는 증여분과 그때 사용한 공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처음에 실제로 증여하고 그 조건대로 이행했다면 11년 뒤에는 최초 권리 증여 시점이 직전 10년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고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를 단순화한 예입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앞으로 받을 돈을 오늘 기준의 가치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현재 이 평가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3%이고 계산 예시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많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주식을 그대로 아이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를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먼저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다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얼마에 증여한 것으로 볼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산 가격이나 증여 당일 가격 하나만으로 신고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주식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신고 순서를 보겠습니다. 누가 줬는지, 언제 증여했는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직전 10년 내역과 남은 공제를 차례로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증여자입니다. 누가 아이에게 재산을 줬는지는 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일입니다.
신고 기한을 계산하고 직전 10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확인합니다. 현금은 금액이 명확하지만 주식이나 정기금 받을 권리는 세법상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입니다. 이미 얼마나 공제받았는지와 이번 계산에 합산할 과거 증여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과거 증여를 반영하고 남은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 표준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중자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와 관련된 절차가 있지만 신고서에서도 수중자는 아이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증여자와 날짜, 평가 금액, 이체 내역과 신고 자료는 같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금 받을 권리처럼 지급 조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연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10년 동안 다른 직계존속 증여로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와 납부세액, 신고 의무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음 증여 때 다시 필요합니다. 직전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와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번 이체와 신고 기록을 연결해서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이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5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가 주는지, 언제 주는지, 얼마로 평가되는지, 직전 10년 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남은 공제와 신고는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와 증여 시점, 과거 10년 내역, 재산의 평가 방법을 함께 보고 신고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어떻게 공제하고 신고까지 연결하는지 기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고까지 끝난 아이 돈으로 주식을 사서 수익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 수익도 부모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평가이익이나 배당금, 매도대금은 누구의 재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운용하면서 자주 매매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가 끝난 아이 자산으로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은 누구의 재산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디까지 대신 관리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한 근거노트였습니다. 구독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헷갈리는 정보를 광고보다 근거로 확인하세요.